반갑습니다. 정지만입니다. 제 소개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2005년 2월 11일자에 메나테크를 만나게 됐고요. 그날 등록해서 이제 19년 차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만날 때 방금 사례를 보신 것처럼 외적으로 변화가 좀 컸으면 누구한테 소개하기가 좀 유리했을 텐데 그런 변화가 1도 없었어요. 저는 사업적인 부분에 접근을 했고 그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제 사례가 아닌 사업적인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시작을 하게 됐고 지금까지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변화된 게 너무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 몸의 변화가 아니라 제 경제적 변화, 시간적 변화, 그거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참 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통장의 잔고가 깐당깐당하거나 자꾸 확인을 해야 되는 분들은 확인 안 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최고의 사업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나 간단히 보겠습니다. 이거 안 되나요? 오케이.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이런 내가 미워질 만큼 믿고 싶다 오늘 길이라고 너를 위해 떠나야 한다고 미친 세상의 여기 누군지 아시죠? 김광석이 살아왔어요. AI로 돌아왔습니다. 목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나운서도 AI가 참 많고요. 10명의 아나운서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뭐 뉴스를 보도를 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뭐 다 이렇게 앞에서 주문하는 대로 했는데 그 중에 사람은 딱 하나였거든요. 그걸 찾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 다 틀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보다 더 사람 같은 AI가 이렇게 등장을 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변화라는 것은 참 무섭습니다. 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가방에다가 주판 아시죠? 주판. 그거를 넣고 다니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었거든요. 사라졌어요.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면서 이제 필름 카메라, 코닥 싹 사라졌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죠. 유행이라는 것은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금리도 올라갔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변화라고 하죠. 자, 그럼 변화 속에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분은 폴 젠 필저라는 분이거든요. 3년 만에 대학을 졸업하셨어요. 15개월 만에 와튼 스쿨 MBA를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변화라는 것, 이분 때문에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큰 감명을 받게 됐거든요. 이분은 굉장히 아주 수재예요, 수재. 그렇게 다른 학생들이, 자기 친구들이 학교를 다니는 그 시절에 22살에 시티은행 최연소 이사로 입사를 합니다. 그리고 24살이면 아직도 학교 다닐 나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뉴욕대학의 부교수가 되세요. 학생 신분이 돼야 되는데 교수가 됐단 말이에요. 25살에는 시티은행 사장이 되고요. 26살에 이미 백만장자가 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분의 얘기는 굉장히 믿을만하다. 본인이 결과를 냈기 때문에. 근데 이 책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1908년 헨리 포드가 자동차 시대를 알리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됐죠.
처음 얘기를 했을 때 자동차가 없던 시대에 자동차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수억 대의 차들이 지구를 누비고 다니고 있죠. 그래서 그 큰 변화의 시대에 이 타이밍에 자동차 관련 사업을 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억만장자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대가 한참 지나서 한 8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빌 게이츠가 또다시 개인용 컴퓨터 시대를 알렸어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가의 컴퓨터를 그리고 그 큰 거를 그때는 컸었으니까 그죠? 개인이 소유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이 시장성이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관련된 사업을 해가지고 아시다시피 빌 게이츠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억만장자들이 또 여기서 나왔죠. 자, 이 타이밍을 놓쳐서 참 억울하신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억울해하지 말라. 이 책에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또 하나 거대한 트렌드가 지금 세상을 휩쓸고 있는데 이미 시작됐다. 이것은 단 10년 만에 미국 자동차 총 판매 수익을 능가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메가 트렌드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인 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건강관리 사업이다. 이 산업이 얼마나 큰지 혁명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왜 이런 일을 여기다 써놓게 됐느냐면 이 변화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변화인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식사 문화입니다. 우리 음식 먹는 습관이요. 예전과 많이 달라졌어요. 햄버거 하나로 점심을 대신하고요. 라면 하나, 통닭 하나, 빵과 커피 한 잔으로 한 끼를 그냥 이렇게 대신하는 이런 경우가 참 많이 발생을 하게 됐죠. 자, 이 빈도가 점점 많아져서 이제는 주식이 어떤 건지 모를 정도로 식사 습관이 바뀌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몸속에 들어가는 영양소가 균형을 잃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균형이 어떤 영양소는 턱없이 부족하고 불필요한 것들은 또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이러면서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요. 영양소의 부족으로 생긴 그 문제는 해결하는 방법이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 주는 것이다. 이거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 시장이 커질 텐데 얼마나 커지느냐면 햄버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숫자만큼 커질 거다. 통닭을 좋아하는 사람, 라면을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 숫자만큼 이 시장이 커질 거다. 그게 뭐예요? 수천 배의 엄청난 이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게 될 것이 바로 식품 산업이다라고 이렇게 건강 관련 산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아실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메가 트렌드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연출하는 빅뱅 효과라고 했어요. 메가 트렌드는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식품 시장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변화를 일으킬 거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여기 읽어보면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다라고 하면 어디 가서 그렇게 대단한 걸 어떻게 그거 하시게 됐어요?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왜 해필이면 그런 걸 하냐고 그러잖아요. 저도 네트워크 마케팅 한다고 그래가지고 정말 좋은 사업을 선택했다라는 얘기는 이 안에서는 가끔 듣지만 밖에서는 거의 듣지를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골드만삭스에서는 이 두 개의 모델이 연출하는 빅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사전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주가 생겨날 때 폭발한 범세계 정말 우주적인 폭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표현을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붙여놨어요.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요, 식품 시장이 성장을 하면 똑같이 성장하는 어떤 판매 조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왜 그러냐면 아까 노경미 대표님이 이제 강의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한 분 뭐 하루에 몇 번씩 전화가 왔다고 그러는데요. 만약에 약국에서 샀거나 병원에서 이걸 사다가 했다라면 병원에 막 전화가 빗발칠 거예요. 거기서 팔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전화를 거기서 다 받아줄 수 있을까? 그런 진짜 좋은 식품을 판매를 했다라면 그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일어나는 이 반응들, 호전 반응, 명현 반응들을 판 사람한테 가서 직접적으로 확인을 하고 싶은 사람들일 거예요. 이것이 호전 반응이라고 느끼는 사람조차도 별로 없을 겁니다. 불안할 거예요. 부작용인지 나한테 안 맞는 건지. 그럴 때 판매한 사람에게 가서 그걸 확인을 할 텐데 그것을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확인해주고 밀착 관리를 해주고
또 하는 방법까지 안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유통은 네트워크 마케팅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진짜 좋은 제품이 또 등장을 하더라도 그것은 분명히 네트워크 마케팅만이 소화를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골드만삭스의 얘기예요. 결론은 그겁니다. 자, 회사가 굉장히 많이 이제 늘어났죠. 전 세계적으로 식품 시장이 커진다고 하니까 식품 회사들이요 수천 개가 늘어나고 지금도 하루에도 몇 개씩 아마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늘어나서 이제 또 망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겠죠. 근데 우리 회사도 이제 언제 그 창업을 하게 되냐면 1994년도에 됐는데 메나테크는 세상에 없던 기술을 만들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회사의 제품보다 성분이 좋고 함량이 뛰어나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메나테크에서 만들어 놓은 식품은 글리코 영양소라고 하는 것은 메나테크 외에는 없어요. 비교 대상이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참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예 무관심해 가지고 그냥 사라질 수 있어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그 제품이면요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런데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물질이라고 그러면 이 독점의 의미가 사업에 굉장히 큰 그런 사업성을 이제 제시를 해줄 것이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1994년도에 텍사스 달라스에 이제 회사가 설립이 됐고요. 96년도에 엠브로토스가 개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99년도에 155개국의 발명 특허를 출원하게 됐고요. 같은 해에 나스닥에 상장을 합니다. 그리고 2003년 MIT 공대에서 21세기를 바꿀 10대 신기술 가운데 글리코 믹스를 포함시키게 되죠. 그리고 메나테크 코리아가 2004년도에 7번째로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게 있어요. 29년 차 들어가고 있는 회사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수천 개가 되는데요. 다 잘 되느냐? 6개월 안에 망하는 게 90%가 넘습니다. 실패해요. 왜냐하면 자본금도 변변치 않고요. 제품도 OEM식으로 그냥 이렇게 쭉 훑어보다가 이게 괜찮은 것 같아 해서 선택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작은 큰 꿈을 가지고 시작을 하지만 결론을 못 내고 손해만 보고 마는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8년 됐다는 얘기는 검증이 이미 끝났다. 산전수전 다 겪고 그 어려운 과정들을 다 이제 이겨내고 이제 와 있다라고 하는 그런 회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미국에서 설립을 했는데 가서 전달을 하다가 감사합니다. 회사가 본사가 어디냐고 그랬는데 그 중국이라고 그러면요. 사람들이 반응들이 좀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본사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을 때는 그만큼 사업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한국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현재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2007년도에 아시다시피 특허 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을 겪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미국 텍사스로부터 법원으로부터 과대 광고 무슨 얘기냐면 행사장에서 이제 본인 사례를 발표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간 크게 그런 일을 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었느냐면요. 미국 텍사스의 큰 그 국제적인 병원에 임상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분이요. 우리 회사에 이렇게 오셨어요. 맥데니엘 박사님이라고. 그분이 거기서 했던 일이 전문적으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와가지고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임상 실험을 하고 그걸 가지고 뭘 데이터를 뽑아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요. 어떤 약이든 식품이든 그렇게 효과적으로 책에다 내놓을 만큼 기록으로 남길 만큼 그렇게 좋은 현상, 좋은 결과를 내는 게 그동안 없었거든요. 그런데 메나테크 와가지고는 이런 사람한테 임상 실험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먹고 나니까 좋아지는데 왜 좋아지는지 궁금해서 찾아 들어가다가 과학적인 근거 메커니즘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하니까요. 이분이 흥분을 감추지를 못한 거예요.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나와서 또 발표까지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됐죠. 그래서 그분은 뭐 국가적으로 법적으로 메나테크와 영구 제명되는 이런 그 판결을 받게 됐고 회장님도 아예 전면에 나서서 회장직을 못하게 되는 이런 일
그리고 관련돼 있는 사람들을 다 아주 흩어버리는 그런 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장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제품이 잘못된 게 아닌데요. 우리가 낯은 걸 낯았다고 얘기하는 게 현대 법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불법을 행했거나 뭐 이런 일, 거짓말을 했거나 과장을 했거나 일도 없습니다. 모든 증거를 다 가지고 있었고요. 다 기록으로 남겨 있었고 사진까지도 다 첨부가 돼 있었는데 법적으로 왔을 때는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뭐 이게 사실이다 그런 거 관심 없어요.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만 딱 따지는, 그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만 따지는 그게 현대 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식 석상에서 얘기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늘 가지고 있는데, 그때 제 한국에서는요 시스템이 딱 아주 정착이 돼 있었기 때문에 미국과 상관없이 어느 나라와 상관없이 재배출이 20억 미터로 한 번도 떨어지질 않아서 2007년부터 12년까지 굉장히 어려운 기간을 거치면서 한국 매출을 통해서 미국이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 중심으로 지금 이제 전 세계로 다시 퍼져나가는 이런 일이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됐고요. 투명하고 안전한 회사다. 나스닥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나스닥에 들어가면 보고 싶은 거, 확인하고 싶은 거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 놨습니다. 최고의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다. 우리가 OEM으로 어디를 이렇게 거래를 한다라면 진짜 아주 인기가 좋고 장사가 잘 될 때는요 생각이 바뀔 수 있어요. 욕심이라는 것은요 한계가 없잖아요. 성경에 보면 욕심을 뭐라고 그러냐면 무저갱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더라도 나는 이제 돈이 많으니까 더 필요 없어 이런 사람이 없더라. 있는 사람 더 갖기를 원하고요. 그런 게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기 때문에 욕심이 아무리 좋은 조건으로 처음에 계약을 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도 누군가 하나가 큰 돈을 가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뭔가 계약을 파기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직접 제조를 하고 있는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를 없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나스닥에 상장이 됐는데요. 작년 10월 달에 투자 대상 상위권 제약주 7개를 소개를 했는데 그중에 메나테크 제약회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평가되어 있는 굉장히 미래가 밝은 그런 주식으로 메나테크를 소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사업을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유통업이라고 하는 것은 늘 무엇을 봐야 되냐면 공급과 수요의 밸런스를 봐야 돼요.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질병의 숫자도 이 강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박테리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코로나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코로나가 설사 끝난다 하더라도 또 다른 바이러스가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 될수록 뭐가 필요하냐면 면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면역은 어떻게 되냐면 계속 면역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면역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에 면역력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면역에 가장 좋은 세계적인 대표적인 제품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대박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글리코 영양소가 과연 이 면역에 얼만큼 기여할 수 있는가, 이것만 확실히 확인을 하고 확신을 하고 있으면 이 사업하는 데 있어서 안 될 수가 없어요. 100% 그죠?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자신감이거든요. 이 사업은 자신감이에요. 확신입니다. 자, 보세요. 세포가 이렇게 있는데 세포에 돌기체가 10만 개가 있어야 정상적인 면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대인들의 세포는 이렇게 돌기체가 듬성듬성 3만 개에서 4만 개밖에 없더라라고 이렇게 이제 그 보고서에 나와 있잖아요. 연구 결과로. 자, 왜 그런가 봤더니 음식이 문제가 됐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음식들을 계속 먹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세포가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런 세포를 다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뭐냐면 이런 음식을 이렇게 바꾸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음식을 바꾼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되느냐? 그것도 안 돼요. 농사 짓는 방법까지도 바꿔야 됩니다. 농사가 이제 제철 농사가 아니라 상업 농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1년 내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 내 생활이 안 되고 또 애들 학비도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농한기에는 뭘 먹고 사느냐고, 그죠? 그래서 겨울에도 농사를 지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우스를 씌워놓고 겨울에도 참외가 나오고 겨울에도 딸기가 나오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화학비료를 사용해가지고요. 굉장히 빠르게 자라는 속성 재배들도 요즘에는 보통 아주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채소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의 함유량도 예전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먹어도 충분히 이 부족한 영양소를 공급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등장하게 된 것이 이제 글리코 영양소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자, 우리가 이것을 먹을 때는 어떤 기대를 거느냐면 세포에 이런 세포를 이렇게 바꾸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먹는 건데요. 이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의 그 대부분이 여기에 필요한 영양소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포가 있는데 세포에 돌기체가 있어요. 이것을 크게 확대를 하면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실제 모습은 아니고요. 마치 구슬이 붙어 있는 것 같다 해가지고 당사슬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요. 탄수화물 200여 가지 중에 8가지가 쓰여지기 때문에 탄수화물 영양소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또 당 영양소로 불리기도 하면서 당을 그리스로 바꾸면 글리코라고 바뀌기 때문에 글리코 영양소라고 이름하기도 하는데 다 똑같은 얘기예요. 자, 이게 8가지가 모여서 하나를 이렇게 만드는데 얘가 만들어졌을 때는 장난으로 그냥 심심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왜 만들었어요?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94년도에 이제 노벨상을 받았고요. 95년도에 네이처의 커버 스토리로 이렇게 소개가 됐습니다. 첫 번째 하는 일은 세포 간의 대화를 한다. 우리 몸에는 100조개 정도의 세포가 있다고 그래요. 덩치가 큰 사람은 100조개, 작은 사람은 한 60조개. 어마어마한 숫자의 세포가 우리 몸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세포끼리 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가 안 되면 대부분 싸우고 나면 말하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부부 간에도 싸우고 나면 뭐 며칠 때 말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도 가끔 그런 적 있으시죠, 그죠? 예. 신혼부부가 싸우면 어떻게 돼요? 처음으로 싸웠을 때 그때도 역시 처음으로 말을 안 하고 살아요. 답답해가지고 속으로만 엄청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그죠? 세포도 마찬가지예요. 대화가 안 되면 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화가 안 되면 심각한 건강에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그것을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얘기를 해요. 발표된 게 83가지, 90가지 정도 이렇게 현재 발표가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인지 기능이에요.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들이 우리가 물을 먹거나 밥을 먹거나 공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가지고 이런 이물질들이 들어오죠. 이것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면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방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방어하는 부분에 있어서 글리코 영양소가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적인지 아군인지를 구분을 해야 방어를 하든지 보호를 하든지 승고를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모르면 아무것도 어떤 행동도 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뚫린다. 방어선이 뚫린다. 또 하나는 우리 세포도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요. 세포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살아있는 것은 뭐 먹어야 돼요. 물을 먹든 뭐 식물이 뭐를 먹든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세포에도 영양소가 공급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먹은 영양소가 이제 바뀌죠.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세포로 일제히 배송이 되는데 여기에 갈 때는 인슐린이 데리고 가서 인슐린하고 약속된 게 있어요. 인슐린이 와서 터치를 하면 세포가 문을 열고 영양소를 받아들이는 약속이 되어 있는데 인슐린이 왔는데 인슐린을 몰라보면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특허청에서 이렇게 소개를 해놨는데요. 우리 몸은 원래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절대로 넘어지지면 안 되고 다쳐서도 안 되고 그죠? 병이 나서도 안 돼.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살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요. 다칠 수도 있고 뼈가 부러질 수도 있어요. 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속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복구 기능을 다 몸속에 장착을 해놨어요. 그래서 회복하고 복구하고 방어하고 이런 기능들을 다 몸에다 장착을 해놨는데 살다 보니 그게 잘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이 해결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질병이다, 질환이다, 병원에 가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죠. 자,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영양소 중에 글리코 영양소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리코 영양소를 섭취를 했더니 환자 신체가 자체 치유력을 필요한데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 준다라고 여기서 분명히 써놨어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 이 식품이 어디 가서 병을 고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몸에 원래 있던 복구 기능이 다시 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 얘기를 해놓고 많은 질병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놨고요.
어떤 영양소를 먹었는지 그리고 치료 결과가 어떤지를 155개국의 특허를 출원하면서 각 나라 언어로 이렇게 소개를 해놨습니다. 자, 식품이 이렇게 특허에 나와 있는 것은 아마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저도 다른 데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누군가가 막 우리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도 큰 소리를 치길래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만약에 이거랑 똑같은 조건으로 이렇게 해서 특허가 나 있다라면 이걸 가지고 이 자료를 가지고 오면 내가 한 달치 월급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아직도 못 받아갔어요. 제 한 달치 월급이 꽤 많아요. 네. 없어요. 네. 그 정도로 유일하게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거든요. 정말 대단한 사건입니다.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요. 어떤 때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주 충격적인 부분이 참 많거든요. 이것도 참 충격적인 일이에요. 과학지가 굉장히 많죠. 여기에 이렇게 많이 실려 있습니다. 어느 회사든지요. 이 사이언스에 한 줄만 올라가 있어도 난리가 날 거예요. 온 회원들이 막 이거 복사해가지고 가방에다 들고 다니면서 막 통건으로 들고 다니면서 난리 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너무 많아서 그런지 들고 다니는 사람도 없고, 여기에 또 42페이지 몇째 줄에 난 게 아니에요. 42페이지 통째로 나고요. 표지에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일시적으로 뭐 특별한 제품이 하나 나왔다, 발명을 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큰 변화예요. 새롭게 바뀌는 겁니다. 새롭게 이제 유행을 타기 시작하고 상식화되고 이제 그것이 아예 틀에 바뀌게 돼 있는 그런 변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 많은 자료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변화의 문턱에서 기로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딱 중간에 있어요. 그러니 우리 미래가 얼마나 밝은가라고 하는 것들을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놀랬던 게 뭐냐면요. 책을 안 읽을 수도 있어. 저도 뭐 평소에 책을 안 읽고 살았었어요. 옛날에는 진짜 어려울 때 필요할 때만 내가 그 책 필요한 책들만 이렇게 읽게 되는 책 읽는 습관이 완벽하게 들어져 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막 코너에 몰리고 힘들고 하다 보니까 막 책을 엄청나게 읽은 적이 있는데 평소에 그렇게 많이 읽었으면 제가 서울대학을 갔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만 그렇게 읽었었거든요. 영상은 또 다르잖아요. 영상은 우리가 시각적인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강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떠올랐고요. 그 사람한테 이걸 보여주면 그냥 한 방에 끝나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 크라베라고 하는 병에 걸린 헤들리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뉴스에 나온 거예요. 오클라호마 TV 뉴스에 밤 9시 뉴스에 방송이 됐습니다. 내용은 뭐냐? 이 병은 너무나 위험하고 잔혹합니다. 이 병에 걸리게 되면 한 가지씩 기능이 죽는데요. 어느 날은 팔이 안 움직여. 어느 날은 다리가 안 움직여요. 근육이 안 움직일 수도 있고 어느 날은 기능이 냄새를 못 맡을 수도 있어요. 귀가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품속에서 그 사랑하는 딸이요. 하나씩 죽어가면 그 엄마가 속이 어떨까요? 이건 그냥 한번 교통사고로 탁 죽어가지고 하게 되면요. 그때 충격이지만 점점 잊어버리고 회복되고 해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아주 잔인한 게 뭐냐면 그냥 한 가지씩 이런 병이 다 있어요. 이게 뉴스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그 병에 걸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얼굴 근육이 살아있어서 웃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이 뉴스를 보고 누군가 사업하는 사람이요. 이 집을 찾아가죠. 엠브로토스를 줬나 봐요. 먹고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멈췄던 기능들이 다시 이제 회복이 되죠. 그래서 이 엄마가 방송국에 제보를 해요. 3개월 만에 우리 아이가 글리코 영양소라고 하는 걸 먹었는데 멈췄던 것이 다시 기능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냐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었고 그 뉴스가 다시 나오죠. 3개월 전에 뉴스에 보도됐던 헤들리라는 아이가 글리코 영양소라는 것을 먹고 다시 회복 단계에 들어가서 하나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뉴스를 보고 누가 또 먹었느냐면 그러니까 그 암 환자가 생존율 3%도 안 되는 그 아이가 이걸 뭐 혹시나 해서 먹은 거예요. 그리고 암 소견없음 판정을 받게 된 거죠. 이라크 전쟁에서 다리가 절단이 돼가지고 의족으로 해야 되는데 상처가 아물지를 않아서
계속 곪아서 또 치료하면 또 곪고 또 곪고 이런 분이 이 뉴스를 보고 자기도 먹고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방송국에 제보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뉴스에는 그게 나와요. 자, 이걸 보면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이상 안 믿겠어요? 그리고 사업을 해야지. 그래서 가서 보여줬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 사람이 쳐다보고. 내가 이 사람 보고 이게 뭐가 잘못된 거지?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MBC 뉴스에 보도가 된 거예요. 그냥 오락방송 뭐 이런 특별한 방송 아닙니다. 이분은 벤카슨 박사님이라고요. 샴쌍둥이, 머리 붙은 샴쌍둥이를 분리수술해서 최초로 성공하신 분이고, 최연소 존스 홉킨스 그 병원에 최연소 과장으로 입사하신 분이세요. 트럼프 대통령 나왔을 때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분이기도 하고요. 이분이 직접 본인의 육성으로 한 이야기들이 유튜브에 보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믿을 수가 없는 정말 확실한 증거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것만 사람들이 보고요, 믿는 것만 듣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엄청난 변화고 정말 큰 메가 트렌드로 변해하고 가는 건 분명하지만 이게 속도가 굉장히 우리 생각처럼 빠르지 않고요. 이렇게 가서 그렇지 분명히 방향은 정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완벽한 선택을 하고 있고 정말 확실하게 준비는 끝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일본의 NHK 방송 보셨죠? 여기는 뭐라고 했냐면 암 환자에게 글리코 영양소를 이제 먹이죠. 그리고 나서 암이 전이되는 과정을 말로 안 해요. 실제로 현미경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암 환자가 먹어야지. 근데 글리코 영양소를 먹고는 전이가 안 되고 잘, 안 먹은 사람은 전이가 잘 되고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비교를 해주고 있고요. 이 안에서는 혈관에 나 있는 그 글리코 영양소에 아주 복잡하게 나 있는 털을 직접 공개를 합니다. 이게 글리코 영양소다. 우리가 직접 찍은 사진이다. 30년 동안 여기 연구를 했지만 극히 정말 구하기 힘든 사진이다. 특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도 그걸 보고도 별 감흥이 없어요. 여기는 편집을 해가지고 7분짜리로 편집을 했는데 이건 사업 설명이에요. 우리 글리코 영양소 메나테크 사업 설명이지 이거 대단한, 그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사업을 해야 될,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이유가 충분하지만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은 게 보통 사람들이더라고요. 제가 이거 보고 굉장히 참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아, 이렇구나. 사람이 본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설명을 잘했는데 부정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특별한 일 아니에요. 놀랄 일 아닙니다. 이런 거 보고도 안 믿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그거 하겠어요. 그죠? 때가 있어요. 때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쭉 전달을 하다 보면 그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아마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에도 매스컴에 노출되는 빈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5대 영양소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수도 없이 외웠고 신문에 그 시험지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부족하면 문제가 된다. 꼭 필수적으로 우리가 먹어주는 영양소를 소개를 해놓고 여기에 근거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런 식품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글리코 영양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글리코 영양소의 부족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 이것이 보충하면서 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먼저 알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때 5,000배를 확대했을 때 세포 사진, 세포 그림은 이렇게 그려져 있었고요. 이때 만들어진 식품들이 바로 이런 식품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각 회사마다 굉장히 많은 회사에서 만들어내고 있고요. 이 식품을 먹고 효과를 본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이 효과를 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한계가 있는 거죠. 이걸 먹어도 효과를 못 보는 것들이 이제 하나씩 등장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걸 먹다가 아, 이 효과가 이거 다른 거를 한번 먹어봐야겠다. 이걸 먹으면 똑같아요. 그래도 이걸 먹어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각 회사마다 비타민 미네랄은 톤이 다른 것이지 그 안에 있는 성분이 크게 다르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보이지 않던 세포의 모습을 또 보게 된 거죠. 5,000배 확대했던 세포 그림과 20만 배를 확대를 했던 전자현미경의 그림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돌기체들을 보게 됐고요.
70년대 초반에 이 그림을 본 첫 번째 과학자가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뭐지?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안테나 같기도 하고 더듬이 같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연구가 시작이 되게 됐죠. 자, 이 연구를 시작으로 해서 10년 사이에 10년 안에 6번의 노벨상을 받은 게 얘네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라고 하는 발표를 통해서 받았다라는 거예요. 글리코 영양소가 왜 여기에 있고 어떤 기능을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노벨상을 받게 됐고요. 그것이 이제 과학지를 통해서 소개가 됐고 그다음에 교과서에까지 지금 이제 올라가게 된 거죠. 자, 여기에 필요한 글리코 영양소를 공급하는 그 식품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세대적으로 굉장히 앞서 있는 그런 기술과 그런 과학 거기에 맞춰져 있는 식품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10만 개에서요 3, 4만 개로 그리고 더 작게 점점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가면서 우리 세포에 있는 돌기체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게 더 끔찍한 일이거든요. 이대로 내비둬도 될 것 같으면요 그냥 그럭저럭 살아도 되고 우리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걱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걱정을 안 하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으로 점점 몰아가게 되면 면역에 대해서 점점 더 관심들이 많아질 것이고 공부를 많이 하게 될 것이고 어느 학자들이 나와가지고 개인적인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분명히 나오게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 돌기체의 숫자 면역을 얘기하면서 세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세포하면서 이 돌기체 숫자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TV에 나오든 아니면 아주 유명한 박사님이 나와서 이 돌기체의 숫자가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나면 그동안 봤던 자료들이 이제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하고 한꺼번에 사람들이 폭발적인 변화와 관심을 갖기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미 자료들은 다 충분히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뉴턴인데요. 2006년 1월 달에 한참 됐죠. 한참 된 자료입니다. 이 뒤에도 똑같은 내용이 2번이나 더 실렸었는데요. 이런 내용이 나왔다고요. 당사슬은 생명현상의 열쇠다. 6페이지에 걸쳐서 설명해 놓은 내용이 뭐냐면 뇌기능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사슬이 없으면, 당이 없으면 수정도 안 됩니다. 태어날 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사슬이 없으면 아무것도 어떤 생명현상도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아주 상세하게 소개를 해놨고요.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과학지에는 대부분 다 내용들이 비슷하게 소개를 해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문가의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자라고 하는 거죠. 이분이 누구냐면 제임스 폴슨이라는 박사인데요. 1998년도에 미국 400억 불을 투자해서 40개 연구기관의 글리코믹스를 지시한 총 책임자입니다. 우리가 보는 글리코 영양소와 전문가가 보는 글리코 영양소의 가치가 얼마나 다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인터뷰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내가 팔아도 된다면 나는 글리코 한 통당 15만 불을 받을 것이다. 우리 회사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안티성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나오는 것이 회사의 제품이 너무 비싸다. 메나테크는 제품 비싸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19만 6,200원 엠브로토스가. 근데 이분은 얼마를 받느냐면 15만 불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전문가가 봤을 때는 이 제품의 가치를 이렇게 크게 높이 이렇게 평가를 한다라는 거죠. 당은 생명과 직결된 영양소다. 만약에 몸속에서 당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람은 죽게 될 것이다. 목숨값인데 이게 뭐 비싸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모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제일 많이 읽은 책 중에 메나테크 하면서 제일 많이 읽은 책 중에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길이라는 책이에요. 창업자분이 쓰신 책이거든요. 거기에 쭉 이렇게 읽다 보면 그 진짜 아주 역사 이렇게 메나테크가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 세계적인 박사님들이 이쪽으로 모이는 과정들이 있어요. 빌 메카날리부터 시작을 해서 맥데니엘 박사님, 스티브 뉴전트 박사님, 뭐 그다음에 그 교과서 저자도 그죠? 오시고 그다음에 존 엑스포드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쪽으로 오는데 그분들이 전부 뭐 때문에 오셨냐면 샘 캐스트 회장님하고 뭐 이렇게 인연이 다 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헤드헌터들이 데리고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100% 뭐 때문에 왔냐면 글리코 영양소 때문에 오신 거예요. 아예 어떤 분은 이혼하고 오셨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이끌림이 있었던 게 뭐냐면
글리코 영양소를 알고 나니까요. 이쪽으로 안 올 수가 없어요.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 사업적인 부분에 한번 들어가 보면요. 여러분 이 송아지 한 마리하고 이거하고 어떤 것이 비싸냐고 물어보면 이게 질문이에요? 이건 질문도 아니에요. 그죠? 욕합니다. 우리 지금 뭐 사람으로 보냐고. 근데 어떤 때는요. 이것이 이거보다 비쌀 때가 있어요. 120만 원. 요거는 65만 원. 이해가 가세요? 제가 이때 한번 걸렸었거든요. 120만 원을 주고 3마리를 샀다가 팔을 때쯤 되니까 이렇게 컸는데 65만 원이 된 거예요. 기분이 어때요? 죽을 맛이에요. 총 재산을 다 들여가지고 이렇게 샀는데 이렇게 됐다고요? 그래서 늘 머릿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원가가 얼마고 사료값이 얼마고 얼마를 손해봤고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저만 한 게 아니라 그 생각을 한 사람 중에 심각하게 우울증을 같이 갖고 있었는지 소막에서 목매달아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TV에 나오면 뭐 그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근데 제가 위로가 좀 됐던 게 뭐냐면 우리 교회 다니는 장로님은 9마리고 저는 3마리라 이제 교회 가면 장로님하고 맨날 소 얘기만 하고요. 기도하자 그러면 소가 반드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둘이 있으니까요. 혼자 있었으면 훨씬 더 힘들었을 텐데 둘이 있으니까 훨씬 제가 견디기가 좀 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TV에서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100분 토론, 심야 토론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속값 안정 대책에 대해서 심야 토론을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그 앞에 들었죠. 그랬더니 앵커가 제가 궁금한 부분을 질문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장관님 왜 속값이 이렇게 떨어졌습니까? 그랬더니요. 공급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수요와 공급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전에는 한 번도 내가 원가가 얼마고 사료값이 얼마고 이것만 계산을 했지 수요와 공급에 대한 생각은 제가 전혀 해보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 질문이 또 제가 꼭 해보고 싶은 질문을 앵커가 딱 하는 거예요. 왜 공급이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이거예요. 송아지를 들여왔다는 거예요. 수입 송아지를. 송아지를 수입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대안이 뭡니까? 수입 송아지를 차단했고 두 번째 대안으로는 새끼 낳는 암소를 정부에서 사들여서 도축장으로 보내고 있다.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부에서 저렇게 노력하면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바로 잡히겠구나. 적어도 2년 정도만 버티면 되겠다 해가지고 우시장을 가봤더니요. 그때 송아지가 한 마리가 2만 원이에요. 통닭 한 마리에 2만 원이잖아요. 통닭 한 마리 가져가면 송아지 한 마리 끌고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2만 원이 웬 말이냐. 송아지 가격 안정대책 그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도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료값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2만 원짜리는 못 사고 이건 진짜 너무 뭐 키우려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중소를 샀어요. 중소를 15만 원씩 주고 사가지고요. 거기다 오자마자 이제 수정을 시켜가지고 보이기에는 12마리인데 그 안에 뱃속에 있는 것까지 하면 24마리가 된 거죠. 그래서 속값이 이제 안정적으로 정상적으로만 가면 되겠다. 2년만 기다리자. 그리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2년까지 갈 필요도 없었어요. 그때 소들이거든요. 1년도 채 안 됐는데 20배가 올라간 거예요. 15만 원짜리가 300만 원씩 다 올라갔죠. 제가 물려받은 게 부채를 물려받았는데 부모님한테 그거 깨끗이 다 해결하고요. 자동차 사고 그리고 이제 그 상업으로 뛰어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농사를 짓던 걸 바꿔 가지고 이제 하게 됐죠. 자, 이게 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로나 오기 전에는 마스크가 그렇게 대박을 쳐본 적이 있겠어요? 마스크 대박 났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제가 여기 가가지고는요 하루에 100만 원씩 벌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 안에는 다른 상인들이 못 들어오고요. 연수원 안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밖으로 못 나가요. 그러니까 손이 없어가지고 장사를 못할 정도로 막 완전히 초대박이 났었죠. 그런 경험도 제가 특허의 혜택도 좀 받아보고요. 자, 이거를 하면서는 한 달에 하루에 매출이 2, 3만 원씩 매출이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매출이 2, 3만 원씩 하다가 1년 만에 40만 원대 매출 올라갔거든요. 1년 만에, 딱 1년 만에. 그거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제가 시골에 멋모르고 시골에서 이제 슈퍼를 시작을 했는데요. 시골 풍경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대를 위해서 슈퍼를 해가지고 딱 독점으로 잡고 있던 그분이 바로 옆에 붙어 있거든요. 그분이 딱 문 앞에 앉아 있다가 누가 얼씬해가 이렇게 보이면 먼저 큰 소리로 인사해요. 나오셨어요? 그러고 인사를 하면 그러면서 그쪽으로 가지 우리 집으로 한 명도 실수로도 한 명도 안 와요. 누가 오느냐면 지나가던 차들이 가끔 가다 잘못 들어오면 이제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매출 외에는 구경을 못 했었습니다.
여러분 장사를 둘이 딱 하는데요. 한쪽에는 잘 되고 한쪽에는 안 되면 그 속이 어떤지 혹시 장사해 본 분 있나요? 속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병나서 죽을 것 같아요. 그게 그 속이요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앉아있지를 못해요. 와이프가 왔다 갔다 내가 왔다 갔다 이렇게. 그 옆집에 손님이 없으면 조금 위로가 되고 손님이 꽉 찼으면 머리 싸매고 바로 방으로 들어가. 이게 사람이니까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는데 어느 날 제가 겨울에 이렇게 나갔다 오다 보니까요, 어떤 할머니가 거기서 서 있는데, 버스 정류장 앞에서 서 있는데요, 바람을 등지고 서 있는데 얼굴이 이상해가지고 다시 보니까 얼마나 추웠던지 까만 봉지를 이렇게 쓰고 반대로 서 있으니까 푹 하고 이렇게 봉지가 이렇게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골 사람들은 옷차림이 대부분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입고 있는 그 옷하고 우리 어머니가 주로 입고 있는 옷하고 똑같은 거예요. 얼굴이 안 보이니까 누구예요? 우리 엄마예요. 그래서 이제 안에 들어가가지고 와이프한테 좀 모시고 오라고 한참 걸려서 모시고 왔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나 그랬더니 팔아줄 게 없다고 안 오신다고 그래가지고요. 그 추위를 거기서 견디려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집은 어차피 의자도 있고 비어있어. 손님이 없어서 난로도 피워놨어 우리 때문에. 근데 거기 가서 앉아있다가 간다고 그래서 뭐 무슨 전기가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기름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노인들만 뭐 무조건 꽉 차서 그냥 사람이라도 있어야 덜 창피하지, 사람들 보기에. 그래가지고 모셨더니요 13개 부락이 다 단골이 잡힌 거예요. 매출이 올라가야 되는데 매출은 안 올라가고, 집에서 부침개 부쳤다고 뭐 까만 봉지에다 넣어가지고 오고, 인절미 했다고 갖고 오고, 김치 담았다고 갖고 오고, 이런 것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더니요 추석 때는 앞에 차들이 꽉 밀리고 우리 집에는 매연만 들어와가지고 막 장사가 됐는데, 구정 때 됐을 때는요 모든 차가 우리 집으로 다 온 거예요. 약속이라도 한 듯이. 그래서 우리가 했던 건 뭐냐면, 여름에는 이제 요구르트 하나 50원밖에 안 되거든요, 원가가. 그거 가사 빼드리고, 겨울에는 이제 율무차 하나씩 이제 빼드리고, 앉아서 가실 때까지 말씀이 많으세요, 그 할머니들이. 그럼 끄떡거리고 계속 그냥 말 들어주고 이거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그게 그분들한테는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올 때 명절 때라도 팔아줘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다 그쪽으로 사라고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그날 이후로는 옆집으로 한 명도 안 가는 거 있죠. 다 우리 집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우리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를 이제 이쪽에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아침마다 막 모쪼가리가 날아다니고 싸우고 하더니 결국은 암이 걸리더라고요.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그때 일했던 것이 이 사업을 하면서요 정말 많은 교훈이 됐어요. 이 사업을 하면서는 어때요? 인간관계 사업이다 해가지고 조 지라드가 했던 것처럼, 조 지라드가 뭐예요? 12년 동안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던 사람이에요. 쉐보레 자동차 판매원으로 보세요. 15년간 13,000대를 팔았습니다. 계산을 해봤더니 하루도 안 쉬고 쉬는 날까지 다, 일요일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하루에 2대 반을 파는 거예요. 매일. 어떻게 이렇게 팔았을까? 이분은 차를 한 대 팔으면 보통 3년 이상을 탄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판매원들이 그거 모를 리 없잖아요. 한 대 팔으면 또 살 사람한테 가가지고 명함 주고 돌리고 막 영업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한 사람 산 차를 이미 산 사람한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관리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한참 운전을 했어요. 몇 달 됐죠. 그러다 보니까 전화가 딱 온 거예요. 아, 조지라드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웬일이세요? 거기 매달기 보시면 지금 한 10,000km 정도 타셨죠?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아, 그건 나중에 뭐 알려드리고요. 그 지역에 공업사 어디를 가시면 거기다 차를 맡기시면 엔진오일하고 뭐 이렇게 좀 몇 가지 갈아줄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가장 저렴하고 기술이 좋고 친절하고요. 제가 보냈다고 그러면 또 5% 깎아줄 겁니다. 가보니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잘해주는 것이 이분한테 감동이 아니었었어요. 뭐냐면, 이거 한 대 팔아서 얼마나 남는다고 6개월씩이나 나를 관리를 하고 내가 몇 킬로 탔는지를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게 감동이었었어요. 더 감동은 뭐냐면, 한참 타다가 몇 년을 탔더니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몇만 킬로 됐죠? 깜짝 놀랐죠. 그리고 나서 이거 이제 가면 뭐 미션 오일을 갈아주고, 그 다음에 바퀴를 갈아주면 뭐 편마모가 이제 없어가지고 또 여기에 사람들이 다 녹았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제 갚아야 되겠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정성을 쏟고 나한테 시간을 쓰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보답을 해야 되겠는데, 차가 멀쩡한데 또 바꿀 수도 없고, 이거 또 한 대를 더 살 수도 없고, 그러고 고민하고 있는 판에 누군가 차를 산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 데리다가 그냥 여기다가 자꾸 소개를 시켜준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나한테 차를 사고 1년 이상 되면 돈 받지 않는 영업사원으로 바뀌더라. 그리고 한 사람 뒤에는 250명이 있더라.
그래서 250법칙을 이분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한 사람을 감동하고 졸도하게 만들었더니 이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나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역할을 해주더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딱 이분이에요. 딱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데 돈이 안 된다 그러면 이게 동호회지,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돈이 돼야 되거든요. 돈이 돼야 되는데 5년 동안 했는데 200만 원 번다. 누가 하겠어요? 10년 했는데 300만 원 벌어. 누가 하겠습니까? 저는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나의 변한 모습을 보고 제품을 먹기도 해요. 내가 돈을 버는 모습을 보고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결단하고 그래서 짧은 시간에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막 엄청나게 뛰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방법대로, 그죠? 제가 슈퍼를 했던 그 방법대로요. 사람 중심으로 가는 게 최고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하나 늘어나는 걸, 똑같은 가게가 하나 늘어나는 걸 프랜차이즈라고 그래요. 똑같은 사람이 하나 늘어나는 걸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그 네트워크의 복제가 돼야 될 건 뭐냐면 먹는 사람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늘어나야 되는 줄 아세요? 나 같은 사람이 늘어나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저는 제가 동기부여 떨어질까 봐 걱정이 많이 됐던 사람이에요. 일어나면 영상을 듣습니다. 동기부여 영상 막 책을 막 보고요. 그래서 내가 동기부여가 안 떨어지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처음에 왔을 때 스폰서가 미국에 있잖아요. 없어요. 전화 통화도 안 돼요. 전화번호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말이 안 통해요. 그래가지고 동기부여가 떨어져도 거기 뭐 동기부여 받을 건더기가 없는 거예요. 내가 동기부여가 떨어지면 끝장이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 두려움 때문에 계속 뭔가를 듣고, 오죽하면 매일 출근을 했어요. 미팅도 없었습니다. 여기 무슨 미팅도 없고 회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왔어요. 왜 왔는 줄 아세요? 안 오면 막 머릿속이 복잡해요. 그리고 다른 거 뭐 이렇게 뭐 그래가지고 여기 버틸 힘이 없기 때문에 와가지고 그래도 직원들이라도 보고 있어야, 그렇게 제가 하루하루를 버티고, 그래도 힘이 모자라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길을 그냥 밤새 읽기도 하고 이러면서 스스로 동기부여를 받는 그 습관을 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습관을 뭐를 따라하게 만드냐면 스스로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하나 늘어나는 게, 이게 그럼 그 사람은 본인이 듣고 있는 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동기부여를 받고 여기에 자신감이 생기고 비전을 보고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업자고, 이 사람이 몇 명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내 자산 가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제품을 먹는 사람들은 먹고 좋아지면 그냥 끝이거든요. 죽을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래도 끝이에요. 제가 태국을 한번 갔더니요, 태국의 제 파트너가 김지수 사장님이 눈이 똥똥 부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분명히 밤새 울은 거예요. 울어도 뭐 보통 울은 게 아니야. 근데 뭘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무서운 소리 할까봐.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김병찬 사장한테 살짝 물어봐서 귓속말로, 김지수 사장 울었어요? 그랬더니 울었대요. 밤새 울었대요. 왜 울었냐 그랬더니 키우던 개가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절대 오늘 개 얘기 꺼내면 안 된대. 그럼 또 터지니까. 충분히 이해가 하잖아요. 그 다음 달에 갔더니 울은 기색이 없어요. 왜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부부간에 인꼬 부부가 하나가 돌아가시더라도요,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게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좋은 정보, 대단한 비전을 보는 정보를 들었더라도 그것이 3일 이상 가지 않습니다. 영향력 없어요. 그럼 그 안에 계속 동기부여를 채워넣을 수 있는 이 습관을 가질 수 있다라면, 그거는 그런 사람이 하나 늘어나면 이 사람은 자산 가치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복제하는 일이 이 사업이지 다른 거에다 신경을 쓰면 안 된다. 저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거든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은 복제 사업이라고 그러거든요.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1일부터 30일 동안 품삯을 주는데 두 가지 조건입니다. 하나는 하루에 500만 원. 또 하나는 1일에 1원, 2원, 4원, 8원에서 배수로 늘어나는 조건이에요. 자, 열흘 동안 했더니 이쪽은 5천만 원이 됐는데 이쪽은 열흘째 512원. 얼마예요? 다 더해봐야. 여기서 다 쓰러지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 안에서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 집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사업의 성공 조건, 첫 번째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해를 확실히 해라. 두 번째, 복제 사업이라고 그러면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이 시스템을 왜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시스템의 대로
그대로 왜 해야 되는지, 처음에는 시시하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왜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저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 그렇게 하는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머리가 나빠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를 못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기 위한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20일 됐을 때 30일 됐을 때는 이렇게 복제가 돼 간다라는 거거든요. 저도 시간이 오래됐어요. 19년 차 들어가기 때문에 제 회원은 등록돼 있는 회원들이 몇만 명이 돼요. 사업하는 사람들도 몇천 명 정도 되죠. 이러다 보니까 제가 혹시 무슨 일이 있어서 집에 있거나 여행을 갔거나 하더라도 제 사업은 돌아가고 있다고요. 이게 시스템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해주는 것이지 1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나가 막 가서 판매를 하고 있고 이거 아니잖아요. 이건 세일이에요. 판매와 사업은 확실하게 구분이 돼야 됩니다. 이거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하면 오래 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앞으로 세상이 바뀌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바뀌어요. 제가 아까 김광석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것도 했지만 AI들이 굉장히 많은 일을 대신하고요. 자동화 시스템이 수많은 일반 노무직들을 다 청산할 거예요. AI가 대신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 아픈 걸 대신할 수가 없어요. 내 질병을 대신 아파줄 수 없거든요. 이 시장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을 살려놓고 시스템이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다라면 노후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한들 지금 이 수입 못 벌겠어요, 여러분 지금? 2, 300만 원 버는 거는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다 벌 거예요. 저도 1,000만 원대 수입 버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2,000만 원대 넘어가면 몸이 아프고 1,000만 원대 벌려면 또 뭐를 하더라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내가 일을 할 때뿐이에요. 안 하면 안 나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굉장히 큰 변화에 속해 우리가 지금 그 변화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그 변화에 내가 떠밀려서 진짜 경제적으로 곤란하고 내가 노인이 됐는데 애들도 남을 나라 하고 경제력도 없고 몸도 아프고 이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가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하자라고 하는 차원이고요. 자, 그래서 이 시스템이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자, MET, MSA 같은 경우는 초보자 들어오는 그런 과정들이에요. 보세요. 이게 우리가 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MET 교육을. 여기서 교육을 받고 여기서 동기부여를 받는 것은 약 40%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와 비전을 봐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6주 동안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MET가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거 이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중간 미팅을 오늘처럼 이렇게 미팅에 참석을 하고요. 그리고도 스폰서가 밀착해가지고 가서 팔로우 미팅을 또 해주셔야 돼요. 자주 만나서 큰 비전을 볼 수 있도록 하고 MET에 다음 신입생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연결을 해준다라면 6주 돌던 사람이 이제 12주를 오게 되고 그러면 내 머릿속에 토요일 날 내가 저기 가는 강남에 가는 그런 습관 그런 어떤 메시지가 나에게 담겨서 내 습관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고 이 습관이 그대로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게 되는 사람이 된다라면 그런 사람이 10명 늘어나면 PD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PD입니다. 당 PD예요. 20명 되면 뭐예요? 브론즈 PD, 30명 되면 실버 PD가 되는 거거든요. 그 간단한 원리예요. 근데 사람을 보지 않고 매출을 보기 시작하면 사람이 소외되기 시작하고 사람이 상처를 입기도 하고 사람이 부담을 갖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러면 매출을 못 올리느냐? 매출을 올리는데 순서만 바뀐 거예요. MET 들어오고 사업적인 비전을 보고 사업을 어떻게 해요? 물어보면 저는 당당하게 얘기하거든요. 자본금을 투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자본금이라고 그러거든요. 저는 이 정도로 투자를 하는 어디에? 가게세 아니에요. 보증금 아닙니다. 직원 월급 아니거든요. 나한테 투자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렇게 3명으로 투자를 하느냐면 이렇게 하게 되면 한 50만 원 정도를 내가 세이브를 할 수가 있으니까 번거롭더라도 50만 원 필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 내 이름으로 그냥 사면 되는 거고요. 이거 어디예요? 내가 내 몸에 투자를 해가지고 비포 애프터를 만들어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할 얘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명단들을 정리를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을 하기 전 그리고 이 제품을 먹기 전과 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사람들한테 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사람들한테 메나테크 이야기 해가지고는 안 먹힙니다. 이거는 유튜브에서도 들을 수 있고요. 줌에서도 들을 수 다 들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궁금한 건 나거든요. 내가 이걸 언제 시작했고 언제 먹었고 먹으니까 어떻게 됐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자신감이 있다라면 그것이 바로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가 될 거예요. 강력하게. 그 부분을 전달을 하고 나서 스폰서하고 이제
그 미팅을 시켜주고 MBT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이분 같은 경우는 70세에 뇌종양인가 이렇게 걸렸다고 그래요. 뇌 이렇게 병원에 갔더니요 수술할 수 없는 부위고 이것은 뭐 하늘에 맡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마침 메나테크를 만나게 됐고요. 엠브로투스를 통해 가지고 회복이 돼서 이분이 그냥 꾸준히 누군가한테 이거 어떻게 뭐 편찮으시다더니 이거 먹고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다가 진짜 운 좋게도 대박 사업가를 하나 만나게 됐죠. 그래서 밑에 있는 분이 어마어마한 사업을 펼쳐서 큰 그룹이 하나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분이 PPD까지 올라가게 됐고 93세 때 찍은 사진인데요. 건강하게 그죠? 허리가 좀 아파져 가지고 사진 찍는데 애를 먹었어요. 머리가 이분이 벌어져 가지고 잘못 찍으면 반짝반짝하니 이렇게 빛만 나 가지고 그래서 김창선 대표님하고 그냥 이렇게 밀어 가지고 세우고 해 가지고 사진 찍어서 이렇게. 그런데 이분이 등장을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하거든요. 왜요? 파트너들이에요. 자기 인생을 바꿔줬고 건강을 바꿔줬고 그죠? 이런 거거든요. 자, 보상 플랜 제가 간단하게 바쁘지만 바이너리가 있고 브레이커웨이가 있고 하이브리드라고 있는데요. 우리 건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바이너리의 장점이 있어요. 쉽다라는 거거든요. 두 줄. 근데 우리는 여러 라인을 할 수가 있지만 바이너리로 컴퓨터가 알아서 시작하게 만들어줘요. 나를 중심으로 가장 큰 그룹과 그 나머지를 두 개로 딱 나눠가지고 컴퓨터가 묶어주는 이런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여기다 접목시켜 놨습니다. 두 번째는 브레이크의 어웨이의 장점은 뭐냐면 능력 있는 사람들은 옆으로 무한대로 들려서 수입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 길도 여기다 열어놨어요. 그리고 이 틀은 유니레벨로 되어 있습니다. 유니레벨은 대수별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 틀에다가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것은 이 장점을 다 여기다 접목을 시켰다라는 거고요. 유니레벨의 단점이 있어요. 이게 한 줄로 내려가가지고 여기서 터졌다 그러면 이건 그림의 떡이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도 크게 걱정하지 마라. 왜냐하면 인피니티라고 하는 보안 장치가 돼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내려가더라도 이 밑에 8단계 밑에서 발생하는 매출 큰 그룹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체 매출의 0.5%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보안 장치까지 해놓은 상황이죠. 첫 팩 구매 보너스가 있는데 첫 팩에는 16만 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8만 원은 추천한 사람한테 현금으로 돌아가고요. 또 8만 원은 AO, 엠브로토 AO가 제품으로 팩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평생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 팩이지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혜택을 좀 받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비즈니스 개발 보너스는 이 박스 안에 있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다른 데는 전혀 관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500점씩 두 개를 하게 되면 8만 원, 또 500점짜리가 4명이면 20만 원 이렇게 받게 되는 거다. 이건 순서에 뭐 직급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이 조건만 맞추면 그냥 무조건 이렇게 받게 되는 그런 보너스입니다. 멘토 보너스는 열심히 하는 사람을 구분하겠다. 그래서 추천한 사람들이 많을수록 이 사람들이 직급이 올라가면 2D 이상 되면 무조건 10만 원씩 매달 들어온다. 적금 들어가지고 나오는 것처럼요. 매달 10만 원씩 나오게 됩니다. 10명이면 100만 원씩 평생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더 체크 매치 보너스가 있어요. 요거는 유니레벨과 같은 라인으로 내려가는데 여기는 단위가 달라요. 여기는 그 150점에 1단계로 내려가고 여기는 만점에 세대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 갭이 크죠. 여기는 20%를 주는데 여기는 매출에 대한 8%를 주고 여기는 이 사람 지정되어 있는 사람의 소득의 20%가 나와요. 근데 이게 진짜 무지막지하게 큽니다. 그래서 제 수입의 한 60% 이상이 여기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풀 보너스는 전 세계 매출의 1.5%를 뽑아서 브론즈 PD 이상이 지분별로 나눠주는 그런 조건으로 이제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ED라고 하는 직급이 아주 간단해요. 내가 클린을 하고 나와 같은 사람 2사람 아니면 3사람이 늘어나면 그냥 간단히 ED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ED가 되고 나면 비즈니스 개발 보너스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500점짜리가 4명이면 무조건 확보한 거예요. 20만 원. 그 다음에 유니레벨 보너스는 2D이기 때문에 5단계까지 받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받다 보니까 2단계 안에 들어가니까 8%를 다 받을 수 있어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고요. 멘토링 보너스는 이 사람 2사람을 내가 직접 추천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5만 원씩 해서 10만 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 팩은 이 안에 들어있는, 그죠?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신규이기 때문에 8만 원씩 해서 현금으로 38, 24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고, 제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요 안에 AO가 이렇게 3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요 팩 3개가 그것까지 포함하게 되면 이 정도의 수입이 나한테 돌아온다
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가는 내가 투자하는 금액을 얼마나 아껴 쓰느냐가 아니라 이거의 몇 배를 얼만큼 빨리 내가 확보를 할 수 있느냐에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적으로 한번 사업답게 이렇게 움직여보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다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닌데 제 스타일을 제가 소개를 하는 거고,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요 괜찮아요. 이렇게 한번 해볼 만하다, 도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유니레벨 보너스를 제가 이제 소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150점이라고 하는 거 약 25만 원 정도 되죠. 제 파트너들을 보니까 오랫동안, 저처럼 오랫동안 한 사람은 파트너들이 500점짜리가 눈 씻고 찾아봐도 잘 안 보여요. 다 150점, 어떤 사람은 156점, 165점 이렇게 돼 있지 500점짜리가 이 근처에 이렇게 막 있지를 않습니다. 전부 이 사람들도 뭐 2스타, 3스타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쭉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보너스를 쭉 보면요 8886654 이렇게 이 나와 있는데, 제 명세서를 이렇게 보면 여기도 2,800만 원, 아주 금액이 작은 것 같은데 숫자가 많이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하나씩 하나씩 채워지고 공간이 메워지기 시작하니까 이 숫자도 만만치 않게, 이것만 나와도 너무 좋잖아요, 그죠? 한 달에 2,800만 원씩 작지 않죠, 그죠? 이 정도만 나와도 괜찮을 거예요, 유니레벨. 근데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인피니티 아까 얘기했죠. 8단계 밑으로 내려가는 금액들, 그것도 0.5%가 나오는데 그것도 1,2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체크 매칭 보너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안에 스타들이 부글부글해요. 1스타, 2스타, 3스타 뭐 이 안에 이렇게 많이 있죠. 그 사람들이 3스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제가 2,800만 원을 받은 것처럼 그 사람들도 2,800, 3,000 정도 받잖아요. 3,000에 20%면 얼마예요? 600만 원이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들어온 것이 6,200만 원 정도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람들이 사업을 잘하면 할수록, 성장을 하면 할수록 이것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더 무시무시한 게 있어요. 그게 지금 네 그룹에 국한시켜서 한 거죠. 여기서 이게 한 그룹 늘어날 때마다 이 늘어나는 폭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 한번 해보세요. 까짓 거 뭐 한번 사는 거, 그죠? 조금 힘들게 바쁘게 산다 하더라도 그거 한번 못 하겠어요? 뭐 누워서 자는 시간 그냥 죽으면 평생 뭐 영원히 살 걸 갖다가 지금 그렇게 자는 시간 늘리지 말고 이판사판으로 한번 뛰어보자고. 2023년도에는 하여튼 죽기 살기로 한번 해서, 저도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3스타 갔는데 4스타 그냥 다이렉트로 한번 도전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뛰고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자 보세요. 유니레벨 보너스에서 2,800만 원, 사이드 인피니티, 뭐 리더 체크 쭉 해가지고 보니까 1억 600만 원이 나오고요. 이게 2스타 때 제가 3스타를 한 번씩 가끔가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때 나왔던 건데 지금도 이제 이게 이렇게 딱 아주 고정으로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 통장 잔고 볼 필요도 없을 만큼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부터 시작해. 나와 똑같은 습관을 가진 사람 하나, 그런 사람을 늘려나가면서 여기까지 오는데, 여기까지는 인세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밑에는, 여기는 인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적어도 브론즈 PD가 되면 2명 이상의 PD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은 셀프 리더고 스스로 동기부여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세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노란 간판, 여기에 노란 판에는 100% 확실하게 인세 개념의 소득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메나테크를 하느냐? 이쁘고 건강하고, 다시 말해서 보이는 건강 있죠. 외적 건강, 내적 건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건강하게 사는 것, 그리고 정신적 건강, 그죠?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두 번째는 한계가 없는 수입입니다. 2천만 원대 수입 벌으려면 죽기 살기로 일했는데요. 이거는 5천만 원, 1억이 되더라도 내가 바빠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경계가 한국에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태국의 숫자가 지금 얼마나 가속도가 있게 빨리 늘어나는지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 늘어나요. 지금 늘어나는 폭이. 그래 이렇게 국가적으로 늘어날 이런 것들도 굉장히 대단한 비전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시간적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적 자유라고 하는 것은 시간 스케줄을 내가 잡는다라는 거거든요.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거기에 껴맞추기 식의 어떤 삶이 아니라 그냥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쉬고 싶으면 쉬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이런 식의 어떤 자유롭게 내가 선택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행, 풍요로운 노후, 친구, 상속,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딱 준비되어 있는 삶,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삶, 이런 것들이 어디 쉬운가요? 그게 바로 메나테크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여러분 한번 도전해보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만났는데요, 지지부진하게 해도 이게 하는 것 같고요, 그래도 사업한다는 얘기는 들어. 열심히 해도, 근데 사업하다가 그만두면, 걔 그렇게 하다가 그만뒀대. 그 얘기를 어떻게 듣고 평생 살아요, 쪽팔리게, 그죠? 그러니까 했다 하면 그냥 뭐를 해도
이 사람이 하면 끝내준다, 확실하게 뭔가 해낸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그리고 진짜 이후에 완벽하게 시간적 경쟁자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